NFT나 메타버스 블록체인들을 느낄 때 야, 이거는 또 다른 엄청난 변화가 우리한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누구는 앞에서 이끌고 그걸 통해서 사업화하고 굉장한 부를 창출하기도 하죠. 누구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고 사업화하고, 누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자기 영역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것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고, 뭐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해보지?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이미 우리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이런 걸 다 몰라도 할 수 있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0과 1로 된 암호화 바이너리 코드나 아스키 코드를 알아야 컴퓨터 시스템을 씁니까? 자체의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야 이것이 뭐 평생의 일이지만,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전자레인지와 같아요.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웨이브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냉동 피자를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전자레인지도 한번 사용법을 배우긴 해야 되잖아요. 버튼 어떻게 누르는지, 인터넷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뭐 회원 가입하는지, 주소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뭐 이런 간단한 사용법 정도는 익혀야 되니까 한 번은 챌린지가 있어야 돼요. 그 문턱만 넘으시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NFT나 메타버스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NFT나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왜 나왔는지 세상의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산업화, 뭐 제조 혁신에 따른 세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명한 그림이죠. 코렌이 2010년도에 글로벌 매니팩처링 레볼루션이라는 제조 혁신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것이 사실 세상을 많이 바꾸었죠. 이 그래프를 보면 X축이 다양성입니다. Y축은 프로덕트 발륨 해가지고 생산성,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산업화, 산업혁명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죠? 좌측으로 쭉 갔죠? 뭐가 없어졌죠? 다양성이 사라졌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은 극대화됐습니다. 우리는 대개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본 적은 실제로 없거든요. 산업화 사회, 이 시대 이후에 다 대부분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거는 몰라요. 구축해 놓은 것만 기억합니다. 이 시대부터 또 가볼까요? 세상이 어떻게 갈까요? 자, 인류가 현명하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다양성도 늘어나고 생산성도 더 늘어나는. 근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건 한 5차, 6차 산업혁명쯤 될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갔죠. 자,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뭐가 증가했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만큼 다양성이 늘어나고, 대신 우리가 구축해놓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소가 일어나죠. 이것을 감수해서라도 인류는 다양성을 늘리려는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이에요. 우리가 구축해놓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꽉 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다양성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특히 선진국들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감소를 포기해서라도 다양성을 늘리려는 시도하는 것이 빅 트렌드예요.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다 다양성,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만나요. 대신 만나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전에 수작업 시대로 돌아가자, 간의 수공업 시장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디지털 기술과 엄청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옛날에 인류가 가졌던 다양성을 회복하자, 뭐 이런 식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따라와 보세요. 수작업 시대에는 누가 만들고 누가 디자인을 했죠? 예, 이게 우리입니다. 이 밑에가 다 우리예요. 개인들이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가 이제 공급자들입니다. 제조자들. 공급자들은 그저 그걸 알릴 뿐이었죠. 그런데 산업화 사회로 딱 가면서 우리가 하던 일들이 공급자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공급자가 만들어 놓은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뭐 구성 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공급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고르고 지불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류는 멈추지 않고 진화합니다. 야,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우리의 역할이 좀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것을 눈치챈 공급자들은 몇 가지 옵션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공급자들이 엄청난 기술을 축적해 놓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나 이런 쪽을 보면 이미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수요자, 개인 위주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자가 아닌 개인이 주인 세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큰 흐름을 좀 보셔야 NFT나 메타버스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는 엄청난 변화고 메타버스도 엄청난 변화들인데 왜 이것이 난리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핵심은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중앙화가 됐죠. 센트럴리제이션이 되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래야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근데 과거로 회귀하면서 다시 탈중앙화가 일어나는데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NFT 같은 것들이 나오려면요, 변죽을 울려요. 내가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내가 찍은 동영상을 통해서.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죠? 동영상이나 내가 트위터나 이런 거로 쓸 수 있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진화하면 뭐죠? 내가 만든 디지털 썸띵을 나 팔아볼래.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소유권과 저작권 이런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든 수많은 것들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제 피지컬한 월드하고 만나면서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내가 팔래. 그래가지고 이런 변죽이 막 울립니다. NFT라는 걸 보면 난 펀저블 토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펀저블이랑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지폐 펀저블 합니다. 왜? 1,000원짜리 10장이랑 바꿔주니까. 그리고 가치도 똑같아요. 난 펀저블은 뭐냐? 모나리자 그림이 만약 5조 원이다. 그럼 가치는 5조 원으로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돈과 그림은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난 펀저블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800억짜리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0원짜리입니다. 그림은 사실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예, 딱 하나. 얘는 NFT 토큰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갖고 서티피케이션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원본이라는 저작 증명이 붙어 있어요. 디지털 코드로 된 무엇인가는 누구나 다 NFT 플랫폼에서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NFT를 가만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개인들이 중심인 세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이 만나서 디지털 썸씽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러한 환경, 이것을 NFT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은 디지털 경제를 받치고 있는 큰 축이 되겠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블록체인 플랫폼상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디지털화된 뭔가는 NFT라는 것을 거쳐서 거래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NFT를 지금 검토 안 하는 곳이 없는 겁니다. 왜? 여기서도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이거든요. 여러분, 메타버스는 최근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라는 카지노에서 일할 진짜 사람을 뽑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그리고 메타버스 X 인피니티 같은 데 가상 토지가 30억 원에 팔렸어요. 인류가 맞이하게 될 세상을 그냥 메타버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세상에서 사는 시간과 메타버스에서 사는 시간이 아마 메타버스에서 사는 시간이 더 늘어날 거로 저는 예상됩니다. 왜냐면 이게 어릴 적 공터 같거든요. 우리 때 젊은 사람들은 공터에서 놀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지금 메타버스에서 놀아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앞에 컴퓨터만 한 대 있으면 메타버스에서 24시간을 보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역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예요. 왜? 메타버스는 그 세상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다. 여기에 활동의 주체는 아바타인데 아바타를 누가 만듭니까? 내 아바타는 내가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리얼월드보다 메타버스가 더 좋아요. 왜?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만든 아바타에서 내가 주인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기서 옷도 팔고 물건도 팔고 올리기도 하고 NFT 거래도 하고. 근데 이것도 쉬워요. 2003년도에 린든랩에서 세컨 라이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성공하지 않았어요. 개념도 지금도 있죠. 왜? 이때는 모바일도 없었고 무선 통신도 없었고 PC 앞에 앉아갖고 하던 건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것이 현실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쇼핑몰을 낸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낼까?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낼까? 근데 지금은요. 실제 메타버스 상에서 땅이 있는 곳에다가 온라인 숍을 내는 것이 메타버스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날로그 피지컬 세상들이 없어지고 얘로 대체가 됐잖아요. 근데 미래 세상은 없어졌던 것들이 우리가 구현했던 세상에 다시 더해지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말했던 살아남는 종은 최고로 힘이 세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고 했던 말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NFT, 메타버스는 단지 허구냐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 개인 중심의 탈중앙화 세상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디지털 썸씽인 세상에서 디지털 이코노미를 받쳐주는 가장 큰 강력한 프레임, 도구, 수단 이런 것들이 바로 NFT와 메타버스다라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탈중앙 사회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